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가을 학기 고려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래밍 2 강좌의 2주차 월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여러분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연휴를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첫 수업이 오늘인데 이렇게 첫 수업을 대면이 아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저희 뭐 오늘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수업들은 월, 수, 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대체 휴일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나 뵙는 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수업 내용은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입력과 출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또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강의 자료는 일주일 내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 수 합쳐서 요 강의 슬라이드 전체를 활용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절반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저희가 파이썬이라서 배우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변수와 자료형, 입출력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무엇을 배우든 간에 기초 단계에서 기본적 토대 차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된 내용 저희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준비된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저희가 세 가지 테마 정도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통합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을 쭉쭉쭉 나가다가 중간중간 코드를 직접 돌려보는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론을 쭉 나가다가 문제 풀 시간이 되면 코드 돌릴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콜앱을 켜셔서 코드를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슬라이드만 보세요라고 할 때는 슬라이드와 설명에만 집중하시면 되겠고 지금 콜앱을 켜볼까요? 하면은 그때 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언지를 드릴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오늘 준비된 테마 세 가지인데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기본 연산과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기본 연산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떠한 연산자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변수라는 이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은 유형할 때 형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 다루는, 취급하는 자료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슉슉 컨버전이 가능한지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기본 연산,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저희 지난 오리엔테이션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 수행해 보았죠. 이 인공지능 정수기와 함께하는 구구단 36에 18, 45에 20을 우리가 콜앱에서 돌려보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강좌는 이 구글 콜앱이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할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회색 상자에 코드를 입력하면 3 곱하기 6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아래 흰 바탕에 18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36에 라고 파이썬으로 물어보면 18이라고 답하고 45에 라고 물어보면 20이라고 답하는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원시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봤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곱셈, 이 에스터리스크, 별 모양 기호를 이용한 곱셈만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곱셈만 될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다른 연산도 다 파이썬에서는 됩니다. 어떤 연산들이 있느냐? 기초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기초 연산은 요 정도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둘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겠죠. 제가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빼기는 뺀 결과. 곱하기, 별 모양 기호는 곱한 결과. 슬래시는 나눈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눗셈이라는 거는 10 나누기 3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3.33333이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를 잘 뜯어보면 3이라는 목과 1이라는 나머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목만 알고 싶은데 10 나누기 3을 해서 이 3이라는 목만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슬래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슬래시 슬래시 B를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목만 깔끔하게 목만 똑 떼져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목 말고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 이 퍼센트 기호 아마 그 수학과나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좀 친숙하실 거예요. 그 이 퍼센트라는 게 보통 나머지를 간략하게 의미할 때 통용이 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A 퍼센트 B라는 거는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10% 3을 하면 어떻게 된다? 1이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기호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너무 낯설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슬래시가 나눗셈이었잖아. 다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필기가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 잘 되는군요. 자, 결국 슬래시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 슬래시라는 건 나눗셈을 위한 기본 산술 연산자라는 거고요. 몫을 구하려고요. 그럼 똑같은 슬래시를 두 개 쓰면 됩니다. 이게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를 구하려고요. 그럼 슬래시에 동글뱅이 두 개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다 슬래시에서 파생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접근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A를 B승.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3을 2승한다라는 거는 요거죠. 또 10을 3승한다라는 건 요겁니다. 이런 거듭 제곱꼴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보통 이 기호가 굉장히 편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보통 우리 편의상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 기호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가 거듭 제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다른 연산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별을 두 개 연속으로 쓰면 A를 B승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곱한다. 그래서 곱기호를 두 번 쓰는구나. 그래서 거듭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연산자, 산술 연산자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7이라는 거를 파이썬에 명령했을 때 21이 나오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도 알고 파이썬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3, 7에 21이라는 결과, 그냥 이 결과 자체로만 갖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저장한 게 아니거든. 내가 3, 7이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결과가 21이겠죠. 그 21이라는 결과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막 슉슉 꺼내고 싶어. 결과가 뭐였더라? 꺼내면 20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결과를 어딘가에 세이브하고 싶은데, 우리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한 개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뜻은 어떤 값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 초심자니까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떠한 값이 저장되는 공간, 즉 상자같이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우리는 variable, 변수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result equal 3 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변을 먼저 보자면 등호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37은 값입니다. 결국 얘 계산하면 뭐 돼? 21이라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 값이라면 왼쪽은 뭐냐? 왼쪽이 바로 변수다라는 겁니다. result라고 되어 있죠. 이 result라는 영문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바로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호는 무슨 의미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별을 칠게요. 자, 우리 보통 수학에서 등호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아주 자명한 식이죠. 자명한 등식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다. 이때의 등호는 뭘로 쓰였느냐? 같다,
둘이 똑같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수학에서만 통용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등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파이썬에서 왼쪽 코드와 같이 등호가 한 개만 있다. 그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대입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우변에 좌변을 대입한다. 뭐 x에 뭘 대입한다. 그럴 때 그 대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썬에서 등호를 하나만 썼다. 그런 경우에는 대입을 의미하겠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뚱딴지같이 대입이라고 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실 텐데 결국 뭐다? 우변의 놈을 좌변에 대입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린 대로 말이죠. 즉 화살표 방향도 유의해야 될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21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변수라는 건 어떤 값이 저장되는 공간이라며. 근데 result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저장되는 공간을 파놓고 정작 값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 이 왼쪽 코드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한다? result라는 변수, 즉 땅을 파놔요. 값이 들어갈 땅을 미리 파놔. 근데 대입 연산자가 나왔네? 아, 37에 21. 21이라는 값을 방금 파놨던 땅에 넣으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호 한 개는 대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등을 의미하는, 즉 수학에서의 등호는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쓰냐면 등호를 두 번 쓰면 되겠습니다. 등호 한 개일 때는 대입, 등호 두 개일 때는 동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코드는 무슨 의미다? result라는 땅을 새로 파서 21이라는 값을 거기에 심어주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result라는 땅을 팝니다. 37에 21을 묻어둬요. 그럼 끝인가? 말 그대로 낙장 불입인 건가? 한번 땅에다가 값을 심어두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만들어진 변수는 언제든 그 값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한번 볼까요? result equal 37입니다. 자, 이거 사고 회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더라? result라는 땅을 팝니다. 그리고 37에 21이라는 값을 result라는 땅에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result라는 변수에는 21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변수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에 줄에서 벌어집니다. 밑에 줄에 result equal 4 곱하기 8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첫 줄을 엄밀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줄을 엄밀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 이 등호 왼쪽에 있는 좌변의 result가 보입니다. 그럼 파이썬은 쉽게 설명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코드를 돌리냐면, 나 result라는 변수 만들었나? 라고 애써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result라는 이름의 땅을 팠었나? 라고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근데 판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땅을 파서 result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21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코드가 실행될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예전에 result라는 이름의 땅을 파뒀나? 똑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살펴봐요. 근데 이미 있습니다. 나는 이미 result라는 땅을 팠고 21이라는 값을 묻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땅 팠네. 땅을 한 번 팠는데 두 번 팔 이유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 땅에 이미 팠던 그 땅에 32라는 값을 새로이 덮어 씌우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봐요. 내 리절트라는 거 만들었었나? 이미 만들었었네. 그렇다면은 새로 파지 말고 그냥 32라는 new value를 덮어 씌우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슬라이드 하단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경우 우측 상단 코드의 첫째 줄의 경우에는 세 변수 리절트를 만들어서 21을 저장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똑같이 리절트가 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땅에 32를 덮어 씌우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리절트는 21이라는 기억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32라는 새로운 값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변수는 낙장불입이다, 결코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변수값을 덮어 씌움으로써 어떻게 연산 결과를 새로 갱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택시비를 변수로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택시 fare, 정말 변수 이름이 정직하죠. 자, 참고로 여러분, 변수 이름에는 이렇게 언더바를 쓰는 경우가 꽤나 빈번합니다. 왜? 그냥 띄었으면 안 돼요. 그냥 띄었으면 낱말이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 띄어쓰고는 싶은데 변수는 하나일 때 그런 경우에 언더바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비, 택시페어라는 겁니다. 자, 택시페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땅을 새로 팠습니다. 그리고 만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100을 더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퀘스천. 상단 좌측, 지금 본 코드를 실행했을 때 택시페어 변수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글쎄요. 여러분 다 각자 답이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여러분 중에는 만이라고 대답한 분들도 있을 거고 11,000이라고 답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옳거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우측으로 가죠. 우측도 똑같습니다. 택시페어가 만이래. 만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측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 택시페어 이꼴 택시페어 플러스 100입니다. 더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거지? 자, 왼쪽 코드를 유심히 볼게요. 택시페어 이꼴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페어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두 번째 줄에서 택시페어에 100을 더하라. 즉 만에 100을 더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파이썬은 얘를 보고 뭘 하냐면은 택시페어의 값을 불러옵니다. 즉 두 번째 줄에서 이 밑줄 친, 제가 지금 밑줄 친 택시페어라는 값을 불러온 다음에 만 더하기 100? 머릿속으로 만 100을 계산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즉 뭐다? 머릿속으로 만 더하기 100을 계산하긴 하지만 그 값을 업데이트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짝 제 말이 좀 졸렬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더하라면 더하는 거지. 근데 어디까지나 머릿속으로만 더할 뿐이지 이 택시 페어 값 자체를 내가 변동시켜라 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파이썬은 항상 우리가 시킨 것만 합니다. 기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많이 받겠습니다. 만 100이 아니라 상단 좌측의 코드를 실행하면 택시페어 변수에는 만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우측 코드를 볼까요? 우측 코드를 보면은 택시페어는 만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변에 택시페어가 있고요. 좌변에 이미 땅 파놨는데 아, 이게 덮어 씌우려는 의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변을 볼까? 우변엔 뭐가 있냐면 택시페어 더하기 100이래요. 택시페어 만이래요. 더하기 100. 아, 택시페어라는 변수에 만 더하기 100을 계산해서 덮어 씌우라는 거고. 즉, 상단 우측 코드를 실행했을 때 택시페어에는 최종적으로 만 100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연산 결과를 내서 그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즉 원본 변수에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측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직접 실습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콜앱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저도 콜앱 창을 지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 창을 띄워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화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이는 변수값 덮어쓰기를 이용한 연산 결과 갱신 요 파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택시 페어 이꼴 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테마 3에서 보다 자세히 배울 내용이지만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프린트라는 거는 어떤 걸 출력해 달라. 즉, 내 눈앞에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즉, 프린트 택시 페어라는 건 테마 3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프린트 택시 페어라는 건 야, 나 택시 페어라는 변수에 무슨 값이 있는지 궁금하다. 나한테 좀 보여줄래? 라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첫 실행은 좀 오래 걸린다. 저 말씀을 드렸죠?
자, 만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택시 페어 플러스 100을 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즉 만을 저장해 100을 더해 택시 페어에 최종적으로 얼마 있는지 프린트해라는 겁니다. 재생을 하면 만, 100을 분명 더했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 아, 머릿속으로만 더하고 실제로 업데이트, 택시 페어에 덮어 씌우는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택시비는 100원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 만에다가 100을 더해 그 결과를 택시 페어에 덮어 씌워.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110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을 더하고 싶어? 1을 빼고 싶어? 100을 더하고 싶어? 이렇게 원본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으면 슬슬 좀 손을 풀 때가 된 것 같아요. 엑서사이즈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 먼저 드릴게요. 1번은 요 세 식의 값을 별도의 셀에서, 그러니까 1번 한 셀, 2번 한 셀, 3번 한 셀, 이렇게 별도의 셀에서 계산해서 각각 출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굉장히 복잡한 분수식 같군요. 2번 루트, 3번 거듭제곱식, 요 값을 각각 출력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엑서사이즈 2번도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1, 2, 3을 각각의 셀에서 각각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A, B, C와 관련된 식인데 이 값들을 주어져 놓았어요. 즉 이미 드렸습니다. 값을 왜 제가 벌써 드렸을까요? 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A, B, C 값을 이용해서 1, 2, 3을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6개 셀의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엑서사이즈 1과 2를 푸실 텐데요. 저희가 평소대로라면은 대면 수업이라면 한 몇 분 드릴게요 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1번과 2번 지금 문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거시고 1, 2번을 푸신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녹화는 바로 쭉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1, 2번을 풀기 위해서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여러분 금방 돌아옵시다. 자,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1, 2번 푸는 시간이 뭐 많이 걸린 친구도 있고 금방금방 푸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못 푼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겠지만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못 그날 바로 풀었냐 못 풀었냐 보다도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엑서사이즈 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1의 첫 번째 소문항.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열받아요. 요 분수, 거대한 분수 값의 결과를 계산하라라는 건데, 여러분, 좀 식이 복잡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두려울 것 없이 결국 덩어리째 묶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덩어리가 묶여 있어요? 요 분수 한 덩어리. 요 분수 한 덩어리, 요 분수 한 덩어리가 각각 더하기와 곱하기로 묶여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분수 더하기, 또 거대한 분수 곱하기 거대한 분수. 자, 그럼 쉬운 것부터 할까요? 가운데에 들어갈 놈 뭐죠? 9분의 13이죠. 9분의 13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13 나누기 9잖아. 순서에 주의해서 13 나누기 9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강사님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많아요? 싶을 텐데, 이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좀 코드를 보고 읽기 편하라고 가독성을 위해서 띄는 거니까요. 반드시 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9분의 13을 구현했어요. 그럼 152분의 21.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21 나누기 152가 되겠죠. 문제는 이 첫 번째인데 5제곱분의 2 더하기 11.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 친구도 결국 뭐다? 거대한 분자 나누기 거대한 분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고 돌리면 큰일 납니다. 파이썬이 분자, 분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 먼저 구현할 텐데 2 더하기 11. 끝. 분모는 5의 제곱인데요. 제곱 어떻게 표현했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별을 2번 쓰는 게 제곱이었다. 이 친구 실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볼까요? 0.71956, 뭐 반올림 대충 하면 0.72 정도가 나오는군요. 이런 결과를 잘 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분명히 뭔가 보고 싶으면 프린트를 하라면서요. 근데 프린트 안 했는데 왜 실행돼요? 만약에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날카로운 겁니다. 이 문제를 날카롭게 바라보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상황에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땐 프린트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프린트를 안 했는데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마지막 줄에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어떤 연산을 하거나 어떤 변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 편집기가 에코를 해줍니다. 메아리 쳐준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는 이 코드의 의미는 마지막 줄을 계산만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출력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필 마지막 줄에 있다 보니까 출력까지 메아리 쳐서 해줬다.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프린트까지 해줘야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결과가 나온다. 보다 자세한 건 우리가 테마 3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답이 나왔으면 잘 하신 겁니다. 2번 소문항으로 갈까요? 자,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루트 310. 내가 310은 할 수 있어도 루트는 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약간 발칙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제가 루트와 관련된 기능, 뭐 어떤 코드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드렸다는 건 제가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루트 함수 뭐 이런 거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루트 310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이거잖아.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10의 2분의 1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과 한번 볼까요? 그죠? 17의 제곱이 289고 18의 제곱이 310을 넘으니까 얼추 맞겠네. 이렇게 루트 310이 17.6 정도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세를 몰아서 3번까지 가볼까요? 4의 3승. 그리고 그걸 2승한 겁니다. 즉 보다 4의 3승. 그리고 그걸 2승한 거다. 결과 보면 409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아니, 강사님 코드는 띄어쓰기도 많은데 괄호가 정말 많아요.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괄호를 빼볼까? 과감하게. 결과 보면 응?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괄호의 중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괄호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쓰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쓰입니다만 보통은 어떻게 쓰이냐? 연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참 많이 쓰여요. 뭐 다른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식에서 괄호를 쓰는 경우에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괄호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연산만 지금 더하기 슬래시 거듭 제곱 슬래시 곱하기 더하기 6가지나 되는데 이 모든 연산들의 우선순위를 어찌 알 거냐. 심지어 7가지나 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연산자들이 뒤섞여 있는데 내가 순서가 이거다라고 딱 지정하지 않으면 뭐부터 먼저 계산해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약간 TMI로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이 파이썬에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연산을 어지럽게 해. 이런 식으로. 괄호 없이 만약에 괄호 없다라고 치면은 이 복잡한 연산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거듭제곱 먼저 해. 더하기 나중에 해. 이런 우선순위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선순위 순위 다 외울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고. 그러긴 너무 싫잖아. 암기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연산하고 싶은 건 그냥 내가 괄호를 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괄호 쳐줬어? 그럼 무조건 13 먼저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괄호를 있는 힘껏 쳐주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꼬일 일이 없다. 이 친구도 괄호를 안 하니까 얘가 어떻게 판단을 했다? 이게 우선인가? 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엉뚱한 결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4의 삼성 먼저 할 거야. 라고 우선순위를 괄호를 통해서 밝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죠. 자, 다음에서 제시하는 값들을 계산하는데 양식은 똑같은데 A, B, C를 드렸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약간 눈치가 빠른 수강생분들은 아셨겠지만 ABC를 줬다? 변수 한번 써봐라 라는 의미. A에 3을 넣고 B에 5를 넣고 C에 2를 넣고 이렇게 하고 한번 코딩해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변수를 반드시 쓰라고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변수를 안 썼어도 정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수 한번 써봐라 라는 차원에서 드린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1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더 큰 것. 아이고 난관을 만났네. 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적자면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죠. 이 친구는 결국 뭐예요? 거대한 분수이죠.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분모가 쉬우니까 분모부터 합시다. 분모에 뭐 들어가? 2에 A. 2 곱하기 A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여러분 빨리 풀겠다고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서나 이렇게 붙여쓰기를 약속한 거지 2와 A가 붙는다고 해서 곱하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한테 알려줄 때는 이거 곱하기야 라고 반드시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b가 들어갔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 안 배웠는데 일단 패스합시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루트 어떻게 했더라? 어떤 값 곱하기 2분의 1승 요렇게 거듭제곱을 취함으로써 루트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거듭제곱 안에 있는 원수는 뭐다?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습니다. 4ac도 곱셈이 생략된 형태니까 곱하기를 모두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루트인데 이건 다 좋은데 풀마 중에 여러분 뭐를 택해야 할까요? 제가 두 근중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도 양수인데 플러스가 들어가야 큰 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큰 수겠습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를 택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자면 마이너스 0.666 말이 좋아 마이너스 0.666이지 이거 마 3분의 2인가 보네요. 실제로 여러분 근해 공식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b의 시승을 a로 나눈 나머지 아유 이건 좀 쉽겠다. 일단 b의 시승을 하면 되죠. a는 3, b는 5, c는 2. 그리고 b의 시승. 별이 두 개인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a로 나눈 나머지래요. 나머지 뭐였더라? 같은 나눗셈은 나눗셈인데 동글뱅이 두 개 들어간 퍼센트 나눗셈이었죠. b의 시승을 a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요? 1이군요. 실제로 그렇죠. b의 시승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자 2의 3번도 똑같습니다.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거 말이 좋아 100a지 곱하기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 전체를 묶은 다음에 뭐로 나눈 목? 7로 나눈 몫인데 몫을 의미하는 연산자가 뭐였더라? 슬래시 9번이었죠. 결과를 보자면 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52를 7로 나눈 거니까 50이 되겠죠. 자, 다 좋은데 의문점 하나만 해결하고 다음 챕터로 갑시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1에서는 A, B, C를 정의하고 근해 공식을 투입해서 값을 얻었어. 오케이. 2-2번에서는 A, B, C를 정의하고 B의 시승 나누기 A의 나머지를 구했어요. 2-3번은 A, B, C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스무스하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나누기 7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A, B, C의 정체를 뭔지 모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A, B, C의 정체를 몰라야 정상인데 실행이 2번, 3번 잘만 돼.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드 셀이 뭐라고 했죠? 코드 실행을 위한 독립된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를 적는 이 공간 전체는 뭐다? 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코드 셀들을 실행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코드 셀들에 얽힌 기억들은 노트 전체에서 유지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2-1에서 A, B, C를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A는 땅을 파서 넌 3이야. B를 땅을 파서 넌 5야. 이 기억들은 내가 자의적으로 날리지 않는 이상 안 날아간다라는 것. 각각의 코드 셀들은 독립적으로 실행될지언정 내 기억, 이 기억이라는 게 무서워서 A는 3, B는 5, C는 2, 이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2-2번 문제도 이 코드가 없어도 실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결과를 뚝딱뚝 저장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남아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셀들의 기억이 뒤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셀에서 코드를 돌렸는데 이상해. 잘 안 돼요. 워닝이 딴 떴어. 자, 그러면은 그 코드에서 발생시켰던 그 오류가 다른 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 풀다가 오류가 났네? 근데 그 결과가 3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을 잊고 새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런타임 초기화다. 이 런타임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변수를 포함한 런타임 생성체가 삭제됩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책상 치우고 다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마치 코드 자체가 날아간다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코드는 날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건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지우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초기화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2-2번 돌려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BCA에 있던 기억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2-1을 실행하고 2-2를 실행하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기억으로 인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 자꾸 코드가 뻥 나는데 이런 경우는 런타임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아라 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내용이었고요. 저희 챕터 2 내용 살짝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챕터 2는 자료형과 그 변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기는 좀 지우고요. 자, 변수에는 값이 저장됩니다. 우측 상단 이 여러분 방금 봤던 코드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자면은 택시 페어 이꼴 만이라는 요 첫째 줄은 만이라는 우변값을 택시 페어라는 좌변에 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택시 페어라는 땅을 파서 거기에 만이라는 값을 저장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무엇을 의미하냐? 만이 저장됐던 이 택시 페어라는 땅에 만 100을 덮어 씌우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 택시 페어에 저장된 값은 뭐다? 만 100. 이렇게 정수 형태의 값이 저장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수 기억나죠? 똑 떨어지는 수. 그 분수 이런 거 말고 똑 떨어지는 수가 정수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변수에는 반드시 정수만 저장돼야 할까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 택시비를 예시로 들어드렸기 때문에 정수를 쓴 거지. 사실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이 오로지 정수만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류의 값들이 저장될 수가 있어요. 그 종류들을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자료형, 즉 가장 많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유형은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볼 거예요. 근데 일단 대표적인 세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는 int입니다. int는 인티저의 준말이에요. 여러분,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int형이라는 건 정수형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5, 17, 223, 마이너스 87 등이 모두 int 데이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마이너스, 음수의 경우에도 정수라면 다 int입니다. 음수도 똑 떨어지면 정수니까, 음의 정수니까. 자, 두 번째 자료형은 플롯이라는 자료형인데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의미하고 한글로는 실수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수는 리얼 넘버 아닌가?
그럼 리얼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플롯이냐 뜬금없이 잘 쓰지도 않는 낱말을. 요거는 그 비밀을 조금 이따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3.13, 7.72, -8.33, 4.0 이런 것들이 모두 플롯형, 실수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4.0은 똑 떨어지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똑 떨어지든 아니든 소수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수형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란색 쳐진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친 이유는 중요해서도 중요해서지만 좀 여러분이 낯설고 새롭게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이 부울 또는 불이라고 있는데 이 부울 자료형은 불리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가운데 하나만을 의미하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인트나 플롯은 가질 수 있는 수의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정수 무한하고 실수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 불의 경우에는 오직 참, 거짓 중 하나만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 자료형은 true 값을 가지냐, false 값을 가지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좀 낯설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단 좌측 코드를 보겠습니다. 3 더하기 4 넣는 7. 뭔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산자가 둘러싸고 있고 연산자가 등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등호가 한 개면 대입이었고 두 개면 뭐였더라? 동등이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이 코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좌변과 우변이 동등하냐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좌변 3 더하기 4, 우변 7 같습니까? 말하면 입이 아프죠. 좌변과 우변은 동등, 즉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하면 어떤 게 튀어나온다. 얘는 지금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둘이 같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둘 중 하나겠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true 아닌 false가 반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기 때문에 동등한 게 맞기 때문에 우울 자료형 true가 반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서랑 비슷한 방법으로 0.2 더하기 0.1이 0.3과 동등한지 한번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콜앱을 켜보시겠습니까? 자, 콜앱을 다시 띄워 드릴게요. 자, 3 더하기 4가 7과 같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4가 7과 같냐를 실행했을 때 true가 나옵니다. 옳거니 이게 바로 부울자료형의 예시구나. 참 거짓을 반환하는 예시구나라는 거.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0.2 더하기 0.1이 0.3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면 이게 뭐야? 자, 여러분도 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수학적인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0.2 더하기 0.1은 0.3과 같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이지요. 그런데 이 파이썬 친구는 얘를 false로 진단했다라는 거. 야, 우리는 지금 이 그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0.2 더하기 0.1이 0.3이랑 같은지 알지도 못하는 요런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죠. 예. 요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진실인 걸 압니다. 근데 파이썬은 대체 왜 거짓을 뱉었냐?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사실 한 달 정도 뒤에 배울 부동소수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간략하게 약간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자, 우리 컴퓨터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생각이 나겠지만 보통 요런 거 생각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0101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막 슈슈 이렇게 0과 1이 지나가는 연속된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게 십진법이 아닌 이진법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를 저장하거나 어떠한 수를 연산할 때 무조건 0 혹은 1로만 표현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파이썬과 컴퓨터라는 친구가 0.1이라는 값을 저장할 때 되게 기괴하게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을 하냐? 우리는 그냥 이라고 저장하잖아요. 0.1로. 왜? 십진법 쓰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얘를 저장을 하냐? 2분의 1이랑 0.1 중에 뭐가 큰지 비교하는 거예요.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럼 패스예요.
4분의 1과 0.1이 어느 게 더 클지 비교합니다. 얘도 4분의 1이 더 크죠. 8분의 1을 비교합니다. 안 돼요. 16분의 1을 비교하니까 얘는 0.1보다 작아. 그러면 16분의 1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를 더 더하면 0.1에 부합할지를 계속 찾는 겁니다. 64분의 1을 더해야 되나? 128분의 1을 더해야 되나? 모두 공통점은 뭡니까? 2의 지수승 2라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4승, 2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진법에만 의존해서 저장과 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괴한 방식으로 값을 저장하게 되고 심지어 그 값이 정확하겠습니까? 이렇게 더하다 보면 딱 0.1 저장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차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0.2를 저장하는데도 오차, 0.1을 저장하는데도 오차, 0.3을 저장하는데도 오차, 그리고 오차끼리 계산해서 더 큰 오차. 이것이 바로 false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킨 당본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과 1만으로 이런 수를 표현하는 실수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수에 따라 움직인다.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부동소수점, 영어로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질문이 드디어 해결된. 실수는 리얼 넘버인데 대체 왜 플롯이라고 하나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한 달 정도 뒤에 이론 수업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막바지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까요? 0.2 더하기 0.1이 0.3이 아니래요. 근데 이런 식의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둘이 같다라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같은지 파이썬한테 판별하게 하려면 이 등호 두 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통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냐? 좌변과 우변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좌변, 우변의 차이를 봐야지. 그래서 그 차이가 일정 수준 밑으로, 0.00001 밑으로 아주 미미한 정도면은 그냥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단정을 내린다라는 거. 둘의 차이가 미세하게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같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게 대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재미로 들으시라라는 거였고요. 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실수냐? 우리가 예를 들어 요렇게 값을 저장한다라고 칩시다. 왼쪽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이꼴 3.14라고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곧 무슨 의미냐? 파이라는 땅을 파서 3.14라는 실수입니다. 실수형 값을 파이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3.14가 너무 길고 귀찮아. 그래서 파이라는 값을 그냥 3으로 확 바꿔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는 이미 파이를 실수형으로 선언해버렸으니까 얘 못 바꾸는 건가? 약장 불입인가?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 변환이라는 걸 안 넣었겠죠. 테마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실수로 정의했어?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정수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를 실행하면은 3이 됩니다. 올컨이 3.14였던 파이가 인트형으로 바꿔주는 특별한 기능을 만나서 3으로 탈바꿈했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 형태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 변환 시에는 소수부에 해당하는 값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변환 방법은 어떻게 한다? 변환하고자 하는 대상에 변환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쏴준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원래 뭐였는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파이썬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몫이죠. 얘가 원래 실수였는지 뭐인지는 관계없이 목적지와 대상을 쏴주면 변환을 해준다. 어떻게? 목적지 유형대로 변환을 3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야, 그러면 정수, 실수, 부울, 이 자료 연결의 3톱을 배웠는데 서로서로 막 변환이 가능할까? 일단 방금 봤던 대로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건 잘 돼요. 잘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의 변환도 되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슬라이드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정수, 실수, 부울 길이는 흥미롭게도 자유롭고 아주 자유롭게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변환에는 규칙이 따라요. 그 규칙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텍스트가 많다고 겁내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암기가 많은 교과목이 나오면 기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기할 부담 전혀 느끼지 마세요. 자, 인트 플롯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실수인데 둘 사이의 변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자유롭게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되냐?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면 그러면 소수부가 추가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요거는 분명합니다. 왜? 정수 3을 실수 형태로 바꾼다라고 쳐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3.78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왜곡이잖아. 아예 값을 그대로 유지는 시켜줘야지. 그러면 실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실수라는 건 소수점이 존재하는 게 실수니까 점령을 추가한다. 그러면 값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도 실수 형태로 탈바꿈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우리 반대 방향은 방금 봤잖아요. 방금 봤던 그대로 3.14를 정수로 바꾼다. 이렇게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경우에는 소수부에 해당하는 값이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될까요? 만약에 얘를 정수로 바꾼다. 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보고 생각했을 때는 소수부가 날아간다며? 그럼 3, 8이 날아가고 마7만 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만약에 이게 버림의 논리를 취한다. 반올림, 올림, 버림, 내림할 때 그 내림 혹은 버림의 의미를 취한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3.14가 가장 이 3.14보다 낮지만 가장 큰 정수인 3으로 내림되었다면 이 친구도 사실 얘보단 작지만 가장 큰 마이너스 8로 내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요 퀴즈의 정답. 마이너스 7.38을 정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한 1분 정도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자유롭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울, 문제의 부울 한번 볼까요? 인트를 부울로 바꾼다. 즉, 3을 true 혹은 false로 바꿔요. 사실 뭔가 좀 요상하긴 합니다. 응? 얘는 숫자고 바꾸려는 건 true, false인데 바꿔지나? 근데 바꿔지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냐? 3의 경우 true로 바꿔집니다. 그럼 이상해서 2를 바꿔봐요. 그럼 2도 true가 되고요. 1도 true가 됩니다. 아, 규칙이 요거구나. 여러분 보통 true, false 숫자로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 5R, 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빵이 false, 1이 true. 그래서 정수를 보울로 바꾸는 경우에는 0을 보울로 바꾸는 경우에 false가 됩니다. 다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true가 되겠습니다. 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0만 false가 되고 1도 true, 2도 true, 3도 true. 심지어 마이너스 1 이런 거 누가 봐도 false일 것 같잖아. 이런 것도 true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결국 대원칙은 하나. 0이면 false, 아니면 다 true.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좀 낫습니다. 즉 true나 false를 정수로 바꾼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보통 true는 1에 대응하고 false는 없는 거니까 빵에 대응한다. 이렇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풀로 불은 인트 불을 익히셨다면 약간 공짜로 그렇게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를 부울로 바꾸는 경우에 똑같습니다. 0인 경우만 false라고 지금은 0인 대신 0.0인 경우만 false가 되고 다른 모든 경우 마이너스 3.7, 2.8 이런 경우 true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부울 실수도 마찬가지. true를 실수로 바꾼다. 1.0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false를 실수로 바꾼다. 0.0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콜앱을 켜셔서. 자,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4라는 값이 있어요. 이 친구는 부울 값이죠. 요거를 우리가 int로 바꿔 주었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됐다? 3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환들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int를 float으로 바꿔보겠다? 자, int, 3이라는 int가 있어요. 얘를 뭘로 바꿔준다? float으로 바꿔준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가 뭐였는지 중요치 않아. 너의 목적지가 중요하지.
3을 최종 목적지 플로트로 보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소수부 0이 추가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의 그 친구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7.8 요거를 플롯이었던 요 친구를 인트로 바꿔준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했죠. 슬라이드 내용이 맞다. 소수부에 해당하는 값이 사라진다. 즉, 점8만 날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버림, 내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소수부를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부호로 바꾼다? 사실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해요. 3 이런 거를 대체 왜 부호로 바꿔? 왜인지 몰라도 트루로 바뀐다라는 마이너스 100, 1000 이런 것들도 다 트루고 오직 0인 경우에만 폴스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호를 정수로 바꾼다? 즉, 트루를 정수 형태로 바꾼다라는 경우에는 1이 되겠습니다. 폴스의 경우 0이 되고 부호를 사실 플로트 형태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경우에는 1.0, 폴스의 경우 0.0 이렇게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까지만 보고 요 슬라이드 실습까지만 하고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죠. 주의할 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변환후의 값을 저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코드 한번 볼까요? 파이는 3.14, 인트 파이. 자, 실행하면 3이 됩니다. 당연하죠. 3.14라는 값을 인트로 바꿨으니까 3이 튀어나오는 게 맞습니다. 소수부가 날아가니까. 자, 그런데 왼쪽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파이에 저장된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과 파이의 자료형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하단에 적은 대로 이 특정 변수의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 변수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코드 한번 볼게요. 파이는 3.14. 요거 무슨 뜻이더라? 파이라는 땅을 파서 3.14라는 실수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내가 이 파이에 등장하는 자료의 유형을 알고 싶어. 인트인지 플롯인지 불인지. 눈으로 보면 알죠. 우리 플롯인 거 알잖아. 근데 얘를 직접 똑똑히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의 자료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입 명령어고요. 타입 파이를 하면 플롯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요것 int 파이로 바꿔주면 3이 잘 출력될 텐데 얘 자료형 이 int 파이까지 한 다음에 자료형은 뭘까요? 응? 나는 분명히 정수로 바꿨는데 얘 왜 플로트야? 심지어 한술 더 떠서 프린트 파이 해볼까요? 그러면 변환됐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3.14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방금 택시 페어 덮어쓰기 문제 잘 이해한 친구들은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왜? 파이썬은 항상 시킨 것만 한다. 제가 파이에 3.14 집어넣으라고 시켰어요. 정수를 변환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정수를 변환하고 그 결과를 덮어 씌우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3번 줄은 무슨 의미가 되냐? 머릿속으로 파이 값 3.14를 꺼내 와서 머릿속으로 변환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린 실질적으로 뭐를 원해? 덮어 씌우기를 원하는 거잖아. 1.14라는 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빼서 3이라는 값만 남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덮어 씌웠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파이 원래 파놨던 이 땅에 인트 파이 정수 변환 결과물을 덮어 씌웠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3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 결과를 덮어 씌우거나 아예 그냥 새로운 변수 두 번째 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 집어넣어줘야 정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맨 처음 이 기본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거듭, 제곱까지를 살펴봤고 정말 중요한 변수, 뭐였더라?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덮어 씌우기의 중요성도 체감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자료형, 인트 불 플롯이었고 셋이 자유롭게 변환까지 된다라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대면으로 뵐 때는요. 이 자료형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형 친구 하나 만나보고요. 세 번째 테마인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 대면 수업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